자,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님, 오늘 저는 이런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증시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조정 가능성이 있죠. 우한 폐렴이 증시의 우한이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참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맞았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아마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재료들을 제가 쭉 나열해 드렸잖아요. 일단 급락을 했었던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로 시장을 받쳐줘서 시세를 회복했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했죠. 감세를 해서 다시 한번 시장은 급등을 했어요. 미국만.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역 분쟁이 터져서 무역 분쟁 회복하면서 끌어올렸고, 그 중간에 금리 인하를 3번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겠지만 지표, 고용 이거였는데 완전 고용까지 다 나왔죠. 그런 다음에 시장은 이제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과거에 샀을 때 26% 정도 하락한 적이 있다. 우한이 폐렴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지난번 65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65점에 저점을 찍고 올라와서 1순에 해당되는 76까지 올라와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가 변곡점이 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자. 근데 그때 우한 얘기가 정말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장은 휴장을 또 했어요. 휴장을 하면서 시장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시장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재료가 다 상승 재료는 다 소진이 된 상태고 조정의 빌미를 기다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스에 하고 지금 우한 폐렴하고 치사율을 보면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부분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죠. 한 예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 미국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시장이 유가가, 그러니까 원유가 어떤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는 이유로 주가를 끄집어내렸거든요. 벌써 경제 쪽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단기성으로만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명분을 가지고 뭔가 이유를 찾았던 조정이라 그러면 좀 더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6,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76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음봉이었죠. 그 다음날 양봉 주고 음봉 2개, 그죠? 61선, 일봉입니다. 다우산업 일봉인데 60선 거의 다 온 상황이죠. 60에서 오지 않았는데 지지가 되는 경우는 드물죠. 일단 60선은 내려오겠죠. 거기서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16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차트인데 이게 깨질까? 그래서 월봉에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월봉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기니 일봉에서 마지막 파동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파동을 못 깨고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과거 사례부터 올라왔던 그 지수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제 투자가들에게는 이제 다가와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한 폐렴은 아마도 WT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런데 뭔가 대응하는 모습이 나와야 바닥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지금 아직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은 아직도 조정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상방이 1230원 이후로는 결국 미국이 계속 미국으로 쏠릴 거라는 거죠, 달러가. 그럼 결국 원달러는 약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자금이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여기 선을 그어 드렸어요. 이게 깨지면 위험자산이 나야 되는 거고 시세가 나야 되는 거고, 이게 안 깨지면 위험자산은 시세가 날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둔화 상태니 원달러가 현재 상태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결국 원달러 올라오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
우한폐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은 기다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1235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앞에 처음에 뭐 재봉이 나왔지만 조정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정말 시장에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그 대차장고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매도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대차장고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47조였어요. 47조.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근데 지금 얼마냐면 52조. 순식간에 10%가 늘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정을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이 대차장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갭상승 3개는 절대 인정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5개 이제 메웠어요. 갭하락으로 갭 5개를 메웠어요. 4개가 아직 메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져야 되잖아요. 주가도 튼튼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튼튼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4번째 갭도 남아있다. 그리고 3번째, 2번째, 첫 번째 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모습은 대차장고는 결국 하락장을 유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이제 지표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정의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다. 김동선님의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공감태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통해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시장을 좀 바라보자면 오늘 밤부터 FOMC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고, 또 중요한 기업들이 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죠. 내일 새벽부터 애플을 비롯해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 실적 역시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와 커플링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